여기로 아저씨 있잖아요. 아저씨, 삼촌, 형이랑 형이 36이죠. 여덟 아니에요? 여덟? 여섯. 발끈해요. 한 살이 민감할 때 이러네. 2살, 6살, 이렇게 4살. 4살. 우리 천생형 분인데? 4살 차이. 괜찮다. 자, 잘해봐요. 일요일에 데이트하니도 4살 차이. 4살 차이 궁합이 잘 맞아요. 맞아. 위로 4살 아니야? 위로 4살 이제 4살 차이는 실패를 안 하는데 결혼할 때. 그런가요? 아 저기 뭐 4살 차이 조심수가 있어. 저거 원래 써야 되는 거야. 어, 4살은 5살 차이 절대 결혼 안 해요. 5살 차이는. 6살 차이도 괜찮죠. 아니 좀 그것도 좀 별로래. 그러니까 4살 차이가 제일 그러니까 4살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딱 실패 봤을 없는 때. 결혼 생활 4살. 위아래 했을 때 4살이 딱 맥시멈인 것 같아요. 나는 한두 살은 뭔가 동생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네. 그건 좀 별로고 한 3, 4살 같은 봅시다. 50분. 이게 이런 1월 첫 새해 방송이니까 인사도 새해 해야 인사도 돼요. 가야 돼. 자, 준비, 시작.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통일입니다.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가르치는 것 같아. 저희가 또 인사하기. 뉴페이스가 저희 시작한 지 10회, 11회 나가고 지금 12회 만에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새로운 안녕하십니까. 멤버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르는 영화들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그 완전 이사 오신 건가요? 네, 완전 이사 온 거예요. 아. 오늘 하루 게스트가 아니라 아. 엉아들에서는 이제 하차를 하고 네, 여기로 이제 이사 와서 여기에 좀 이렇게 불 붙어 승진한 있으려고. 거예요? 네? 승진한 거예요 지금. 아, 승진이에요? 이게 승진이에요? 이게 아, 승진. 저희 그렇구나. 베나통일은 우리가 더 이렇게 중급이거든요. 상위 레벨이었지. 아, 맞아. 네. 엉아들은 초급이었다면 네. 이건 중급. 엉아들 완전 초급. 네. 완전 초급에서 네. 확 바뀌었는데. 또 우리 윤 선배님 또 아근이 생기셔가지고 든든하시죠? 아니 자꾸 그렇게 아무 느끼면 우리가 잠깐 남 같잖아. 한 사회를 같이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한 분이 오셨는데 벌써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저희가 사전에도 엄청난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벌써 지금 한 몇 회 같이 한 것처럼 되게 친숙해졌죠, 그렇죠? 아까 되게 멀쩡히 하시던데. 네. 친해지려고 해도 약간 제일 어색해. 저보고 삼촌이라고. 뭐 괜찮습니다. 여기 연령대를 따지자면은 그지 북한에서는 네. 이제 뭐 삼촌도 되시고 아저씨도 되시고 하는데 두 분이 10살 차이. 그렇죠. 나중에 이러면 엄태희님 자막 나온다고. 나이 해가지고 몇 살에서 자막 넣어준다고 이러면은. 네, 아 그런데 가족 피해자 될 수도 있겠다. 그나저나 네. 저희가 이 방송이 지금 촬영 날짜가 26일인데 이 방송 나가는 날은 이제 1월 첫째 주가 되죠. 아, 새해가 됐네요. 네, 저희가 새해 인사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횟수로는 1년이죠.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랑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저희 베나통일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새해는 정말 저희 북한에서 하는 표현인데 옥체망강하옵시고 네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하시고. 네. 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옥체망강 만수무강 다 건강하시라는 뜻이 두가 아, 있으니까요. 예. 네. 그 옛날 말, 그 왕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아 여기서 북한 말했어. 아는 사람 누가 있다고 이렇게. 네 모두들 진짜 잘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진짜로. 네. 여러분 새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도 좀 잘 되자고요. 네, 저희도 잘 돼야죠. 저희도 잘 돼야 되는데 혹시 2017년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작성해 보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이렇게 네. 플래너로 바꾸면서 이게 있더라고요 앞에. 몇 가지 써봤는데 뭐 친구들이랑 이제 너무 바쁘니까 친구들 사이가 좀 소원해지더라고요. 소원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서로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해외 여행 날짜 맞춰서 가는 거랑 멋있네요. 또 제가 이제 다른 사업을 또 준비 중이라 가지고 거기서 좀 더 제 스스로 좀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하자. 딴 건 안 부러운데 해외여행 간다는 게. 그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아 간다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뭐 지금 네, 네. 비행기표 끊는 거 아니고 가실 수 있어요 지금. 신 선배님은 어떻게? 심플한 것 같아요. 네, 빨리 논문 수고 빨리 통과해가지고 빨리. 아 넘어가죠. 좀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아, 슬프다. 아, 힘들어 이제. 성혜 씨는. 뭐 저는 뭐 온통 학업 관련된 거밖에 없어요. 사실 뭐 성적 관리, 뭐 구학기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요. 뭐 등등 그런 거밖에 없고 여행은 그래도 청년인데 여행 관련된 게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행은 써놨는데 어디를 갈지는 정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사실 안 갈 것 같아요. 국내 여행 많이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 재진이 정도 형은? 썼고요. 육아에 좀 더 전념한. 저는 이제 근데 나이나 뭐 직업도 아무래도 이제 저 연기자다 보니까 좀 제 이제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것도 이번 연도에 한 목표고, 네, 이제 올해 4월이면은 아기가 돌이거든요. 네, 뭐 이제 돌 기념으로 저희는 돌잔치 안 하고 좀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네,
4월 애가 토를 여행을 모르잖아. 국내로 해서 좀 한 3박 4일 정도 간단하게 와이프랑 저랑 애기랑 셋이서 좀 여행 갈 그거 알아요? 계획이 애가 있어요. 2살 전까지는 비행기표가 공짜인 거? 36개월까지. 아, 36개월이요? 예, 36개월까지 공짜라서. 많이 다녀야 될 텐데. 그래서 어차피 뭐 이번 년 돌리고 아무래도 2년 더 있으니까. 네. 아니, 새 목표 다 말씀하신 거죠? 네 저 말씀. 하나 더 있어요. 네. 전 베나TV의 번영이 제일 왠지 이게 알수 없는 보셨죠? 네. 이런 남자입니다. 정말 베나TV의 사회생활 잘하시는 것 베나TV의 같아요. 번영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제 새해 첫 번째 목표고 희철 씨를 통해서 베나TV가 더 번영한다면 그게 훨씬 더 좋겠네요. 그것도 기쁘지만 네 굳이 제가 도움이 혹시 못 되더라도 베나TV 자체가 번영되는 저도 거네. 잠깐 어필하고 아니 싶은데 제가 한번 말씀 제가 다 했냐고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사실은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굳이 드러낼 필요 없어. 근데 사람도 맞아요. 표현해야 아는 거예요. 네, 그럼 2017년 한 해 동안 언행 일치가 되는지 그럼요. 한번 지켜보도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죠. 2017년 한 해 동안 배너 통일이 안 없어져야 될 텐데 없어지면 안 되겠죠? 왜 새해부터 예. 불길한 말씀을? 예, 많은 시청 바라고요. 네. 예, 많은 댓글과 많은 조회수, 많은 그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정 선배님께서는 이 호칭 되게 어색하네요. 정 삼촌이라고 선배님. 해요 삼촌. 그러니까 저는 다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짜요? 네. 호칭 좀 바꿔보면 어때? 새해인데. 그래. 맞아. 그럼 뭐를? C로 다 갈까요? 아 C는 그렇고 저는 그래도 아직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오빠라고. 오빠 느낌. 오빠라고 해서 삼촌? 댓글 달았잖아요. 방송용인데 오빠 이런 거 좀 그렇다라고. 우리 이제 1인 미디어로 가기로 했잖아. 너무 이렇게 매스미디어보다는 1인 미디어 가기로 했으니까 오빠, 삼촌, 아버님.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호칭을 정리하고 뭐 선배님 네, 선배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는데요. 이제 가정을 이루셨고 이제 버킷리스트도 이제 가족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윤 선배님과 우리 신 선배님께. 근데 저는 아직 나이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빼놓고요. 두 분께서 버킷리스트를 언급하셨는데 결혼에 대한 건 언급 안 하셨어요? 왜 근데 성혜 씨는 나이가 아니라서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네. 저는 24살이고요. 아직 네.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한 2년이나 3년 후에 할 거고요. 좀 늦게 하면 10년 후에 할 아니 거기 꼭 때문에. 연애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네. 있어요. 당당하게 밝히셨네요. 아닌 척하더니.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그렇군. 왜 어떻게 아까 논문을 쓰고 네, 일단은 마무리하고 제가 이렇게 하셨는데 논문이 그 주변에 논문 쓰면서 연애하는 친구들 봤는데 그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일단은 뭔가 하나 마치고 연애도 하던 결혼도 하던. 아 근데 6.25 전쟁 때도 피난 다니면서도 애 낳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바쁘다고 근데 그런 건 좀 핑계가 6.25 아닌가. 전쟁 매일 전쟁 일어난 거 아니에요. 폭격이 그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난 거지. 그때만큼 이렇게 절박하진 그 않잖아. 나머지가 쉽게 말하면 한 달에서 2일이 3일만 힘들었고 20일은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20일 동안 뭔가 이루어진 거지. 나는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가 이게 지금 힘들어 많이. 네, 그만큼 힘들대. 네. 우리가 또 이해해줄 또 필요가 있을 거야. 아니 네. 우리 희철 씨는 어떻게? 저도 사실 뭐 저한테 이렇게 결혼했지만 나이 차이 사회적 나이는 동갑이에요. 원래 남자 여자 나이 차이 이렇게 4살 정도는 사회적 그거 있잖아요. 우리 네, 뭐 군대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저도 아직 뭐 네.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는 아니고 연애 연애는 물론 뭐 구분하고 그분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희철 씨랑 저번에 잠깐 얘기해봤을 때 지금 당장 결혼에 대해서 거의 생각이 없었잖아요. 전혀 지금 없죠.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약간 거의 몰두하고 싶다. 그럼요. 연애도 그때는 좀 많이 아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아까 말했지만 뭐 전쟁 때도 뭐 애 낳고 살아남는데 마음 바뀌었구나. 마음도 예, 바뀌었어요. 한 살 더 두셔서 그런지 정말 아재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흥미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아재스럽게 이렇게 네. 근데 다운되는 거. 오늘 주제하고 맞네요, 뭐.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오늘 주제. 오늘 그러네. 주제가 MC 잘해. 자연스럽게 올라갔어. 잘 이끌어내. 제가 이유 없이 질문 드린 거 아닙니다. 네. 이번 12회차 주제는 남북한 이성관 결혼관입니다. 저 요즘 관심 네, 쏟는. 저는 정말 반가운 게 또 우리 정 선배님께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이제 이성적인 그런 걸 거쳐서 이제 결혼까지 가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그렇죠. 지금 사모님 되시는 분과는 어떤 계기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제 성향상도 그랬고 결혼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고,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저 엔조이 하셨던.
그 한량. 예. 결혼 생각도 안 했던 분이라고. 네, 완전 결혼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고 제 직업상 사실은 누군가를 오래 만난다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쵸. 연극 배우다 보니까 수입도 일정치가 않고 아르바이트 뭐 연극 막 그러면서 막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런 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살면 앞으로의 내 인생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 내가 놓치지 말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이 친구랑 함께하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을 했다. 참 낭만적입니다. 딱히 네. 조건 같은 건 없었어요. 뭐 요즘처럼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결혼 안 할 거지만, 근데 뭐 요즘에 결혼 안 옛날에는 할 뭐 거지만. 몸매가 어떻고, 뭐 얼굴이 어떻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친구들이랑. 아, 여자애가 좀 공무원이면 좋겠다. 왜냐면 안정적으로. 이상하게 제 주변 애들은 다 사업하고 싶어하고 이제 자영업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일정치가 않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공백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인 될 여자가 이제 일정을 계속 갖고 오면 있으면. 안정적일 수 있겠다. 나이를 좀 먹어가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20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조건 서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 사람이랑 말 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게 30대가 딱 넘어가면서 미안한데 요즘 말 통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진짜 쉬운 거 아니지. 차라리 이런 이쁜 여자 상황에서 찾기보다 말 통하는 여자 찾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모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내 눈에 부합하는데 이 사람이랑 말까지 통하니까 그러면은 금상첨화다 싶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라는 이 처음 연애할 때. 지금은 아니다는. 뭐가요? 뭐요? 그때 당시는 그런다. 저 첫 방송도 자꾸 이러실 아니, 거예요?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결혼한 지 그래서 1년 반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깨소금을 볶을 때니까 너무 찬물 끼얹지 아, 마시고요. 무슨 소리예요? 네. 육아하면 깨소금도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윤 선배님은 이제 뭐 지난 회차에도 잠깐 저희가 녹화 사전에 이제 언급했었는데 그 여자친구분 여자친구 아니에요 지금. 네. 썸 타시는 분은 10년. 네. 그분이랑은 어떤 이성관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시는지. 사실 제가 여자친구 잘 안 사귀어요. 이게 좀 자주 만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기도 한데 뭐 그게 젊을 때 하는 거니까 하는데 뭐 얽매이기가 별로 이렇게 네. 좋지 않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제 친구 사이에 지금 만난 애가 3년 사이였는데 요즘에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어제도 이렇게 어두운 그 촛불만 있는 곳에 가서 칵테일을 이렇게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연애하면 분위기 좀 어떨까? 그윽한 데서.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좀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막 그래 설레이는 감정보다는 좀 이제 좀 서로를 좀 잘 알고 인간으로서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열심히 살고. 각자의 자리에서. 네. 이성관계가 맞아요. 딱히 없죠. 맞아요. 윤 선배님은 신 선배님은 윤 선배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 선배님 같은 경우에 지금 논문 쓰시느라고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떤 이성관을 갖고 여자친구를 만나셨는지요? 인기 많았다고 예전에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그래요? 교회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네, 자기 많다고. 왜 그런 또 말 카사노바였나요?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엉아들 회차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가지고 다음 회차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 진짜로. 여자분들은 이렇게 지성형님 같은 분 보면 되게 논문 쓰고 되게 한 여자만 바라보는 원걸 가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되게 근데 지적이고. 네,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터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한 여자만 바라보고. 되게 지적인 카사노바 뭐 이런 네, 스타일.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 자꾸 이렇게 본인 포장하면서 까지 마요. 괜찮은데. 갑자기 뜨끔했어요. 저를 보는 그러니까 것 제가 같아서. 사람 잘 본다니까. 네, 저는 이렇게 그게 저는 북한에서 살았고 한국에 사는 입장에서 북한에 살았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렇던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나 이상형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20대에 들어와서 또 북한의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착한 여자? 이런 게 또 약간은 평범하면서 착한 여자한테도 끌렸던 적이 있었고 그때 그리고 군에 갔을 때는 여자면 다 이뻤고 그쵸. 군에서는 자기 입으로 말해주니까 원했던 대답이에요? 뭐 포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한국 넘어와서 송혜교고. 그렇죠. 송혜교. 이거 같은 여자는 이게 들어봤을 때 이게 확실히 이게 북한 친구들 여자보다도 남한에 있는 이게 그 여자들이 또 다른 또 이미지로 다가와가지고 되게 이뻤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20대가 보는 이상형이 또 달랐고 지금의 이상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 통하는 여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찾기 되게 힘들죠. 근데. 진짜 힘들어. 근데 이게
이게 대화 통한다.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강남감 있게 많은데 정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면은 이게 대화가 내가 생각하는 지향하는 바하고 여자들이 얘기하는 바가 그 달라가지고 말이 잘 통하고 안 통한다는 게 가치관이 맞냐 안 맞냐의 그렇죠. 차이잖아요. 네,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라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보는 바하고 그 대화의 그 수준이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혼한 사람들 보면 성격 차이락 때문에 그 이혼한다고 하지 재산 때문에 이혼한다보다도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성격 맞아요. 차. 성격 차이. 네, 성격 차라는 결과적으로는 그 가치관과 대화의 주제인데 이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점점 그 인문학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좀 이상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되게 까다로워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사람이 대화라는 이제 게 어쨌든 주고 받는 건데 이 주고 나는 계속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안 되고 이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딱 그 대화의 틀이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쁜 거는 3개월에서 6개월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짧게 가네요. 아 충격이었나요? 너무 네. 짧아 충격이에요. 너무 짧게 가네요. 지금 남자친구는 얼마나 됐죠? 저희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이미 외모는 끝났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지금 1년 몇 개월 됐죠. 와이프랑 결혼한 지? 결혼한 지는 1년 반 좀 연애까지는. 지났죠. 연애까지 하면 지금 5년째. 솔직히 지금 친구 같잖아요. 그 지금은 훨씬 더 가깝죠. 그 예. 친구가 내 주변에 보면 친구 같은 부부들이 되게 행복하게 맞아요, 살더라고요. 맞아요. 친구 같은. 내 친구 같다는 거는 친구도 대화에 맞고 이렇게 맞아요. 네 서로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친구 같다고 서로 맘먹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존중할 건 존중하는데 그렇죠. 예. 네, 형 편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하다. 편하고 대화 잘 통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니까. 존중해준다. 네. 이런 거. 우리 셋의 이성과 좀 비슷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좀 나이 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슷한 그쵸, 아무래도 거니까. 20대 후반이니까 이제 벌써. 제가 선빵 날리면은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진행 중이시니까 그럼 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성상이면 난 이 친구랑 연애도 해보고 싶고 연애를 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왠지 결혼까지 갈 수 있을 프로그램이 것 지금 같다. 왠지 뭔가 연애로 이어가는 느낌. 아니 그렇긴 그리고 왜 이렇게 한데. 자꾸 취조하세요? 아니 궁금해서 소개시켜줄 그래요.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여자기 때문에 사실 남자들의 왠지 마음이 많이 궁금하기는 해요. 이 분위기는 공개 이 소개팅 시켜준 분위기인데 그냥. 지금 지성이 형 되게 얼굴 빨개지셨어요. 저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주변에 인맥이 장난 아니에요. 오. 네. 네.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부터 아니, 기상캐스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철 씨 잘해야겠네요. 갑자기 키 큰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여성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때도 옹화돌에서도 한번 엉아들에서 한번 저희 이상형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통해야 되고 지적이었으면 좋겠다. 지식적인 면이 통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제가 뭐 그렇게 플러스 지식적으로 뭐가 그렇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높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지식적인 면은 제가 감히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관이 제일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관이라는 게 이게 같이 보는 방향인데 그게 보는 방향이 맞는 자매면 좋겠죠. 네, 자매님, 네, 네. 네. 근데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 가잖아요. 이제 향했죠. 1월 1일이니까. 네. 20대 중반을 이제 스타트했는데 그럼 그 20대 중반의 남자를 볼 때 이성관이랑 20대 초반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좀 초반은 좀 키 크고 잘생긴 오빠를 좀 좋아했다면 이제 20대 중반 가면서 좀 변하더라고요. 저 누나를 보니까. 근데 그때도 저는 또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10대부터. 10대 때부터 지금 만난 남자친구를 10대부터 만났어요. 오. 네, 어디서 오래됐어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4, 5년 만났네? 7년 차예요. 거의 뭐 와. 어디서 만나?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 대한학교에서 만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랑은 정말 그 발전을 같이 보아오면서 이렇게 성장한 거라서 그 뭔가 서로 그런 끈끈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약간 애늙은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근데 것 어릴 같아요. 때부터 10대 때부터 저는 외모 이런 걸 잘 보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뭔가 남성스럽고 듬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날 잘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친구랑 계속 이제 이런 연인 사이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게 그럼 북한에 있을 때부터 꾸준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북한에 있을 땐 드라마에 나오는 오빠들처럼 잘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와서 조금 외로움 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저는 되게 제 남자친구 역할을 소화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친오빠 같고 때로는 연인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친오빠 같고 연인 역할도 하고 때로는 아빠 같은 역할도 해주는. 아 멀티네 완전히.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네. 결혼. 보고 계십니까? 네. 네. 남북한 결혼 선호 여성.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봤는데 저는 세 분 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금전적인 거, 뭐 직업 이런 얘기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근데 포장을 하는 거죠. 방송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뭔가 가치관이나 이런 걸 추구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솔직해질까요 이제? 다 뭔가 로맨티스트라는 생각이 솔직해지면 방송 나갈 게 없을 들기는 건데. 근데 하는데 아까 희철 씨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안정적인 사람을 찾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공무원, 선생님, 뭐 어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로 이제 철밥통이라고 하죠. 절대 잘릴 일 없는 그런 직업군을 오히려 더 그리고 선호하는 것 은퇴 같아요. 후에는 연금도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네. 그런 그럼 직업을 편하겠죠. 선호하는 거죠. 훨씬 더 낫겠죠. 네. 특히 요즘에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서 더욱더 그런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누이 느끼는 거지만 연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윤 선배님 굉장히 금전 추구욕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추구욕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고 저는 안 아니 사업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 계속 자, 대하고 있죠. 아니 네. 이상한 건 아닌데 아니에요. 저희가 슬슬 이제 조금 입을 풀어봤는데 네. 이제 좀 얘기를 해보죠. 남북한에 저희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차이가 있거나 혹은 똑같거나 제 그럴 수도 생각에는 있는데 남북한 이성과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은 비슷할지 아니면 차이가 있을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결혼과 좀 많이 다를 나눠보자고요. 것 같아요. 네, 이성과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느 쪽 먼저 시작하실까요? 그럼 우리는 저- 이때까지 얘기한 게 다 남한 남한 얘기니까 네. 북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싶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조금 20대 초반으로서 뭔가 이렇게 변질된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북한에도 대부분이 이제 장사를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중산층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가령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나 저보다 3년 먼저 탈북했기 때문에 탈북자가 있는 집안은 출신 성분이 완전히 뚝 떨어지거든요. 배신자. 네, 근데 그럼에도 이게 다시 이렇게 뭔가 탈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엄마가 이제 장사를 잘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잘 살았어요. 근데 북한에 보면은 가정 배경은 좋은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둘이 이게 이렇게. 돈과 이 집안 배경이 만나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략 결혼 형태로 그런 걸 좀 유행하는 전략적인 게 있어요. 출신 성분과 가정 형편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성장 배경이나 뭐 가정 배경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금전적인 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 출세하는데 뭔가 제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이 있으면은 결국 날개 달린 느낌으로 이제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금전이랑 관련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돈 잘 버는 여자. 예쁜 거 별로 그런 예쁜 거 여자를 상관 볼 안 때도? 해요. 네. 원래 북한이 지금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뭐 금전 얘기 하셨구나. 아무튼 근데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무조건 돈 잘 버는 여자. 그래서 저희 뭐 11회 차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외화상점 판매원, 뭐 호텔 종사자 막 이런 거에서 외국과 접촉을 많이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취하는 직종의 여자들이 이제 결혼 상대로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런 실태고. 근데 그렇게 금전적으로 여자를 바라보려면 어쨌든 남자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등비등하다거나 혹은 좀 더 높다거나 그런 식으로 더 좀, 심하겠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내가 만약에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예쁜 여자를 무조건 원하죠. 돈 잘 버는 사람 네. 중에서도 그렇죠. 예쁜 여자를 외모 원하게 따지고. 되고. 다 피라미드야 세상에. 어쩔 수 없어. 포식자가 항상 이게 여기 중에서도 이렇게 이걸 먹고 네,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신 선배님은 북한에 계실 때 어떤 좀 다를 것 같아요. 형은 사실 북한에서도 있어봤고 네. 남한에서도 있어봤으니까. 그리고 또 남자잖아요. 네, 또 20대 중후반은 북한에 있었으니까 그 결혼관에 있어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랑 남한에 있을 때를 여자의 보는 그 관점이 많이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북한 특히 또 세대마다 다른데 이게 그 우리 성예 씨 세대하고 저희 세대가 또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장마당 세대라 하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장마당은 어느 정도 언저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런 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좀 많이 여겼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내 때만 해도 20대 내가 군대 갔다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북한 말은 마음만 잘 맞으면은 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컸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때도 뭐 이쁜 여자면은 당연히 좋겠죠. 좋겠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격, 인성을 좀 많이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플러스 건강한 사람. 아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변에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건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북한의 표현을 써서 한다면 맏며느리 같은 여자라고 하는데 맏며느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건강하고 약간 뭐랄까 생활력 있고. 그 강부자라고 하면 좀 표현한데 강부자 선생님이 하면 그런데 약간 건강해 약간 보이는 풍채 있으시고 건강해 보이는 여자 약간은 그런 것 옛날 우리나라 약간 그 고대 시기에 풍만 여신 다산의 여신 이런 같은 그런 사람이 느낌으로. 있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리고 농사도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 일 다니면서 농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건강한 거에 대해 또 상당한 많은 초점을 기울였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날씬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휠만 신고 다니잖아. 북한은 휠 신고 다니는 여자 찾아보기 좀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평양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 경제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이 안 벌려져 가지고 시대적으로 바라보는 이상형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저도 뭐 제가 약간 이쁘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약간 약간 그러니까 통통한 여자지. 한국의 연예인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일까요? 분명 글래머 말한다. 통통이 아니라 뭐랄까 5만 원짜리 나오는 신사임당. 제일 쉽게 표현하기 왜냐면 연예인 중에 딱 그렇게 떠오르는 게 없어가 5만 원권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 약간 신사임당 같은. 근데 남한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미의 기준이 그러니까 왜냐면 갑자기 저도 이성이 관심 많아져가지고 매 시기별로 미인의 기준을 봤거든요. 근데 19세기만 해도 풍만한 여자들이 대부분 다 미인이었어요. 네네네. 어떤 친구들 들어 자기 19세기 태어났으면 진짜 상당한 미인이었어요.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저희 원피디님도 19세기 때는 미인이에요. 시대를 잘못 19세기 태어나가지고 양귀비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지금 자기 여기 평범한 사람이 된 거라고 하는데 많이 공감했어요. 그것도 운이지 뭐. 맞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는 진짜 지금 여기서 보면 상당한 미인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되게 날씬해요. 자기는 그 동네에서 이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다고. 근데 한국 오니까 되게 이쁘다는 얘기 들어가 기분 좋다고. 이게 미의 기준도 다른 거예요. 사진 뭐 CCR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여기 기준으로 상당한 이쁜 친구예요. 방송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미의 기준도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미의 기준으로 하는 김정일의 엄마 김정숙 사진인데 김정숙이 약간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둥글한 스타일. 약간 그게가 무의식적으로 이거 미인이라고 완전 반복하다 보니까 미인이 되는 거예요. 남한이랑 좀 비슷하네요. 맏며느리 같은 맏며느리감. 뭐 옛날 어른들이 했을 때 뭐 이런 얘기는 뭐 여성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 골반이 커야 아이를 더 잘 낳는다. 뭐 약간 등치가 있어야 뭐 같이 남편 도와서 뭐 잘한다. 농경 시대니까 그런 여기. 얘기 많이 했던 지금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이 많이 들어다 보니 약간 솔직히 동양 여자들은 눈이 안 커요. 쌍꺼풀이 없어요. 코 안 높아요. 왜냐면 이제 한국의 미인들 근데 지금 서양 문화 많이 들어다 보니까 수술도 많이 하고 쌍꺼풀이 있고 코 높고 결국에는 글래머 하고 이렇게 바디가 긴 여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서양식의 그 미의 기준에 영향받아까지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원하느냐고요? 누차 얘기했잖아요. 외모는 3개월에서 6개월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커뮤니케이션이다. 가치가 커뮤니케이션이다. 다시 재학. 지금도 그렇구나. 제가 어릴 때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북한에서 남성들이 외모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면 북한이 워낙에 정전도 잘 되고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저녁엔 그냥 치마를 이렇게 올려서 얼굴 가려놓으면 된다라고 와. 그러면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른들끼리 이렇게 짓궂은 이제 농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거 우리 그 서계 씨가 얘기하기엔 좀 이렇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할 말은 이랬었어요. 네, 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만약 형이 했으면 모르는데. 아니 지금 순간 성현 씨가 정전도 잘 되고 하는 순간 나 속으로 너무 상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저녁에 보면 다 똑같대요. 네, 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 저희 그 전에 엉아들 방송에서 유성 씨 고등학교 때 보면은 여자친구 처음 소개받았을 때 맞아, 예, 맞아, 했어요. 불도 꺼지고 어두운 데서 사귀기로는 했는데 여자친구 얼굴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두우니까. 예, 그러고 이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친구 케이스고 아. 대부분 학교가 작아가지고 이름만 되면 누군 거 대부분 다 알아요. 왜냐면 학교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꾸준히 같이 간다면서요. 그렇죠. 같은 학년을 쭉 일학- 간다면서. 초등학교도 쭉 같이 왔는데 이름만 들어도 멀리서 봐. 저 친구는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누구라는 건 알고 있지. 헤어지면 좀 암울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역시 다 같은- 역시 정 선배님이랑 신 선배님이 연령대가 거의 차이가 안 나서 그런지 막 농경사에 나오고 그러니까. 난리 났는데 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탈북자분들을 여기서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생활은 거의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되게 강조하시네요. 중반 1월 1일이잖아. 중반 중반. 25. 왜 자꾸 이렇게 그래요, 말씀하세요? 중반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뭔가 이런 외모나 그런 게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연애할 때도 뭐 이제 신 선배님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가치관이나 뭐 어떤 그런 대화 상태 수준이나 이런 걸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애들이 정말 뭐랄까 이게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 80년 후반 맨 나중에 후반부터 이제 90년, 2000년까지 요 사이를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거 맞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고난행군 이후부터 네. 근데 요 세대들은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모든 이런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심지어 지식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CD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미디어물로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관이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학급 내에서도 학급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1학년부터 계속 쭉 졸업할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귀는 것도 보면은 잘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끼리 그 사귀어요. 안에서도. 네, 못 사는 애들끼리 절대 안 사깁니다. 근데 그거는 한국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끼리끼리 사귀더라고요. 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이제 삼성 계열사 중에 부사장이에요. 오. 근데 제 친구는 이제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신경 안 쓰는데 누나 2명이 있어요. 근데 항상 소개팅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집안에 다 진짜 그쵸. 하나그룹에 누구랑 하더라고 계속. M&A 그리고 큰 누나도 네, 진짜로 큰 누나도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진짜 엄청난 재력가 거기 MBC 어떤 지점의 사장님의 그 아들이랑 또 의사고 결혼하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재력을 무조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보면은 재력을 보면서 이제 그러는 게 절대 이렇게 돈 없는 애들은 연애를 또 못해요. 북한의 연애 풍습이 또 이상한 게 사귀잖아요. 20대들이 사귀면은 북한 애들은 그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은 중학교 들어서면 애들이 담배를 피워요. 근데 그러면 연애할 때 얘네를 담배도 사줘야 되고 여자가? 네. 왜? 여자가 담배도 이렇게 뭐 한 값씩 사주고 아, 나 이런 지금 게 있고. 남자가 여자 담배 사줘야 된다는 줄 알았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그렇게 사줘야 되고 남자도 여자한테 뭐 목걸이나 이런 거 선물하거든요. 근데 선물도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북한도 돈이 없으면 집이 가난하면 연애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 성격이 정말 간사한 게 보면은 저희 또래 애들이 영악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이제 장마당 세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세대랑 비교하면 정말 영악한 게 성격이 따라가요.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뭐 누구라고 할까? 그래 신 선배님이라고 해요. 신 선배님이라고 하면은 신 선배님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사람이에요. 자제인데 굉장히 싸가지 없어요. 근데 싸가지가 없어도 얘는 돈 많고 아빠가 간부기 때문에 그 지시성분 좋고. 맞춰줘요. 그리고 그 맞추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영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잘 사는 애들끼리 그 하는 게 옛날에 뭐 한국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요즘도 그렇다고 하고. 근데 약간 북한이 지금 이렇게 뭔가 장마당이나 자본주의 문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 문화가 형성되는 게 약간 한국이 가도기 시대 때 이렇게 막 형성이 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그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게 이게 괜히 취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유머 속에도 항상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이 아니라 취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집도 잘 가야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성공의 기준이 재력. 그러니까 취집이라고 하잖아요. 자살한 남자한테 갔다고 취집 성공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게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막 여성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5만 원권의 신사임당처럼 그런 스타일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여자가 두세야 돼요.
생활력이 있다는 말이죠. 생활력이 강해서 집안의 경제적인 활동을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부모님들 자체도 그런 며느리감을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전적으로 이 따뜻한 밥을 먹이는 거는 남자의 몫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요즘은 그게 바뀌었어요.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남자는 그 돈과 그리고 뭐 집안 배경이 좋아가지고 뭔가 출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출세하면 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상하게 아직 저도 젊은이긴 하지만 옛날 사고방식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집안에 좀 이런 건 남자가 담당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어쨌든 강해요. 가장이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여자를 볼 때 뭐 공무원이나 이러면 좋겠지만 좀 더 이제 내 아이에게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올 테니까 넌 좀 더 육아에 신경 쓰. 그러니까 이건 좀 이런 말 하면 여자들 좀 싫어하는 여자도 많지만 좀 그런 과정 환경은 제가 좀 담당하는 게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성격 플러스 해가지고 내면 건강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그 공부 중에 트라우마에 대한 걸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했을 때 그게 자식한테까지 영향이 끼치죠. 영향을 네. 가지고 내면이 그러니까 연애 보면 알겠지만 내면이 건강한 친구와 건강하지 않은 친구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친구는 집착도 많고요. 그리고 의심도 많고 이게 그거는 그 과거의 상처에 대한 거 왠지 회복이 안 내 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집착 막 집착 좀 심해요. 쩔어요 막. 아니, 이게 이런 이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자식한테 가거든요. 이게 약간 이렇게 헬리콥터 마음이 무슨 마음이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나의 욕구가 해결 안 된 부분, 내가 이루지 못한 부분을 자식하고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그 지금의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그 엄마 세대가 어찌 보면은 결핍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는 거 가독에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회,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자존감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존감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 지금 보면은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요새 흔히 얘기하는 수저 얘기도 있고 본인의 삶을 이제 비하시키면서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존감을 회복 못하는 순간 그게 이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채로 가게 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그게 영향이 또 끼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혼율 보면 대부분 성격차고 근데 성격차에 가만 보면은 결핍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인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채워지지 않은 걸 결혼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채울 수 없거든. 결혼해서도 안 채워지거든.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인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보고 야 너가 너 자신을 사랑 안 하는데 누가 널 사랑해 주겠냐 하는데 약간 명언처럼 들리더라고. 맞네 진짜. 그래가지고 맞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들어가 아침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두드려주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잘 본인을 때도, 좀 이게 복돋아 줘야 그치.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겠어요. 요새 전 세계적인 사람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자신한테 너무 냉정해. 맞아요. 너무 냉정해. 아 그것도 못했어. 난 왜 이렇게 살지? 아 나 쓰레기야 막 그러면서 너무 냉정해.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형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제가 할 때 좀 약간 악센트 달라졌어. 왜 그러니 재진아 약간 이런 나도 옛날에 20대 중반만 해도 나도 옛날에 그래서 저는 사실 희철 씨 처음 만났을 때 좀 약간 부러웠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희철 씨 보면은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 자존감이 낮아 보이진 않아요. 본인 스스로한테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약간 가끔 이렇게 찰랑찰랑거려가지고 좀 그런데 그냥 딱 보면은 안 낮아 보여. 높아 보이지도 않고 딱 그 적정선을 그게 이게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도 이제 저희 누나는 약간 그런 열등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누나는 첫째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두세 문제만 틀려도 엄마가 너는 이거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왜 공부를 좀 덜 했구나 이랬는데 전 막내다 보니까 60점 시험 맞아도 너는 어떻게 반틈 이상을 맞았니? 약간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멋있다. 교육 잘하셨다. 우리 막내가 그래요. 나는 항상 이렇게 장남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바라는 바가 컸어요. 그러면은 장남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 강박관념. 부모님의 기대치. 그러니까 이게 장남이 잘해야지 동생도 따라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잘해야 된다 강박관념이 큰데 막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 가도 괜찮아.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건강하면 돼. 그러니까 화가 나지. 엄마 왜 막내는 저렇게 키우냐 했더니 막내는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길래 괜찮다고. 쟤는 건강하기만 큰 것만 해도 그냥 된 거라고. 아니 그러면서 장남은 엄마 사랑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그걸 받아 못 들였지. 맞아요. 근데 이게 남북한이 그 맞이의 콤플렉스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장녀거든요. 네, 제 밑으로 동생이 2명 있는데 전 8살 때부터 막 집 청소를 시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막 혼내고 맴매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 동생 지금 14살이거든요. 얘는 아직도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 갈 때 지 옷을 지 혼자 못 입어요. 오호. 양말도 엄마가 양말 신어라, 세수해라, 머리 빗어라, 머리 감아라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저는 8살부터 청소를 하고 9살부터 밥을 했었거든요. 강하게 컸네. 그럼 이제 성혜 씨가 동생 교육 시켜야겠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항의를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안 한다고 막 때려가면서 키우더니 쟤는 왜 이렇게 물딱처럼 키우냐 막 이러면서 뭐요? 뭐 어떤 거? 물딱. 물딱? 네. 그거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뭐랄까 그 사회성이 없이 키우는 거. 그러니까 북한의 남한이나 그런 건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동양권은 좀 다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에이 쟤 남자라서 괜찮아. 할 때 되면 다 해. 그럼 나도 똑같아. 나도 할 때 되면 다 할때 되면 했겠지. 다 해.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땐 정말 서러웠고 지금도 간혹 보면 서러워요. 너무 애들 동생들을 너무 오야오야하면서 키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마지랑 좀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생활력이 어느 정도 저희 누나만 봐도 사실 저보다 맞아요. 훨씬 생활력 강하고 책임감 있고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엄마 생일이었는데 저는 9살부터 밥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엄마 생일날 제가 그때 학교도 다니고 있어서 못 내려갔었는데 그 아침에 미역국을 끓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모르면 엄마한테 어떻게 끓여 하면서 얘가 완전체를 끓여주지 못해도 끓여주는 가정이 감동인 거죠. 아니면 뭐 요새는 뭐 3분 요리 많은데. 근데 배달도 돼. 그거를 안 해줬더라고요. 엄마한테 안 해줬더라고요. 아들이 14살인데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앉혀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제 이런 나이고 할 수 있는 나이다. 누나는 그때 언제부터 했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도 누나가 엄마 생일에는 꼭 내려오겠지만 누나가 혹시 못 내려오면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서라도 해라. 엄마는 그거를 네가 해주는 걸 먹는 게 감동인 게 아니라 네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정 자체가 감동이다. 그래서 노력해라. 그러면서 용돈을 줬어요. 5만 원을 딜을 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돈을 안 줬다면은 동생이 알았다고 얘기 안 할 건가요? 글쎄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엄마 생일날 제가 미역국 했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다. 이마트에 가서 미역을 사가지고 아줌마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해주고 아니면 답할 때는 3분 이거 해주고. 고사네.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지금 넘어서는 이제 제가 돈 버니까 제 엄마 생일날은 좋은데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밥 사주고 했거든요. 우리 집 애들 보면은 양치하는 것도 돈 주면서 해야 돼요. 근데 양치하면 1,000원 줄게. 큰일이네, 큰일이야. 이거 웃어 넘길 수가 없네, 이거 진짜. 근데 이런 여성상 어때?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런 분과 결혼이면 되게 나 그 순간 남자친구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안 행복해요.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부모한테서 그 못 받은 그런 사랑을 남자친구한테서 다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형이 말씀드린 게 이런 거잖아요. 남자친구, 오빠, 엄마 같은 결핍에서 아빠 오는 같은. 네 그런 것들. 근데 뭐 남자친구도 그렇게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봉사야. 이거 어떻게 봉사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연애한테 사랑이지. 돈 주는 거 아니죠? 한 달에. 그러니까 나랑 만나서 고마워라고 막 계좌이체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십자정 버티면 50만 원 보너스 이런 거. 그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자기도 그거 자체를 그 가정을 행복해하고 즐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만나.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장점과 단점은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점이 나에게도 잘 맞고 이 단점은 내가 희석시킬 수 있다 이런 결혼하는 거지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저도 단점이 엄청 많은데 이제 그거를 좀 별거 아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근데 만나요. 얘기를 결혼적으로는 해보면- 남북한이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큰 차이가 거의 별로 없는 것 없는 거 같아요. 아닌가요? 약간 돈으로 좀 비결된 느낌이 있어요. 그 조건은 네. 결혼 조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 제가 생산해야 이제 되니까. 저걸 해봤어요. 이성관이랑 결혼관 이제 준비하라고 했을 때 결혼업체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결혼해 주세요. 그거. 결혼의 듀오. 네, 듀오, 그거 듀오. 상표 다 얘기해도 되나? 네. 괜찮아요. 여기는 뭐 인터넷 거기가 방송이니까. 지금 현재 회원이 우리나라 34,132명이에요. 현재 회원이. 맞네.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생긴 지 20년 됐거든요. 20년간 성혼시킨 인원이 3만 명 이상이에요. 오. 그러니까 대박. 어마어마한 거. 이 업체 자체만으로도 데이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겠네. 그래가지고 이 업체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막 배우자 직업 선호도 같은 거 했는데 뭐예요? 여자가
1위는 의사예요. 여자가 의사를 선호한다고? 네, 여자가 선호하는 직업 1위 남편감. 남편감으로 1위 의사, 2위가 변리사, 아 별리사 수입. 네. 아, 별리사 장난 짱. 아니야. 그리고 3위가 판사 검사, 오. 4위가 사업가, 5위가 공무원이에요.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결혼 선호도 이제 1, 2위를 다퉜다고 생각을 했는데 5위가 8%예요. 의사가 32%인데 이 의사 1위 한 이유가 본인이 아프면 본인을 잘 케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현실적이네요. 예. 시적이다. 네. 아, 내가 보기에는 그거 그냥 저거 같은데? 포장한 것 같은데? 돈 많은 거죠. 직업이잖아 어쨌든. 안정적인. 아니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의사 뭐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남자가 선호하는 여자는 1위가 금융인. 금융 관련 쪽에 있는 운행에 뭐, 취직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2위가 교사. 어. 네. 3위가 공무원. 4위가 아나운서. 5위가 전 사실 이게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5위가 승무원이에요. 네. 여자 승무원을 남자분이 좀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송 승무원 기자는 없나요? 아나운서. 뭐 아나운서 그럼 정도? 그 남자가 선호하기 금융인,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승무원인가? 금융이. 근데 그렇대요. 승무원은 자세히 알면 사실 선호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자주 못 입고 음. 여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쳐주는 직업이거든요. 승무원은. 스튜어디스가 사실 또 감정 노동자라서 그죠. 예,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도 이거 알잖아요. 야 우리 네, 아빠 네. 아, 발로 이런 건 밝혀도 되지 않나? 두정물산? 네, 이런 건 밝혀야 돼. 불매운동 해야 돼 그런 거는. 네. 그리고 이제 성향 선호도 어떤 사람을 어떤 성향을 찾냐 했을 때 여기 찾았네. 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원하고 어떤 성향을 원하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하는데 여자분들이 원하는 남자는 1위가 자상한 남자. 제일 그리고 힘든 건데. 2위가 가정적인 남자. 전 1, 2위가 제일 비슷하네, 어려워요. 비슷하네. 그리고 3위가 남자다운 남자. 그리고 남자다운 게 뭔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남자인데 상남자지만 내 여자에게 따뜻하지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그리고 적극적인 남자. 약간 마동석 스타일 좋아하는 건가요? 마동석인데 성향은 마동석인데 외모는 막 공유나 이동욱 같은 그런 사람을 찾겠죠? 네. 평생 솔로로 지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1위가 여성스러운 여자, 2위가 애교 많은 여자, 3위가 날씬한 사람, 4위가 상냥한 사람. 네, 그런 식으로 아마 돼 있더라고요. 전 3, 4위에 다 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11월에 결혼했잖아요. 음.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뭐 젊었을 때 좀 놀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 좀 안 좋게 생각해요. 아 남자도 좀 쓰레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래 자기가 보는 걸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누나가 저도 그래요. 예, 남자는 그쵸. 믿을 만한 놈이 네. 못 된다. 그래서 누나가 이제 결혼을 이제 사귄다고 했을 때 저는 큰 재력을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좀 자상한 남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가정적인 남자를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누나가 결혼하신 분이 네, 저는 요즘에 너무 하루하루 그걸 보면서 되게 행복해해요. 또 누나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또 행복하고. 대리 만족도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매형인가요? 네, 매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되게 또 뭐 치고도 나쁘지 않고. 연구원 하시는 이제 내년에 지성형이랑 같은 학교로 교수로 부임하시니까 내년에 진짜? 35살밖에 안 됐는데도 빨리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운이 좋았어. 이게 학과가 새로 생긴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되게 맞았더라고요. 자기 여자한테 이렇게 해주고 되게 술도 안 먹는데요. 항상 집에 매일매일 일찍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30대 중반에 교수직 하기엔 좀 힘들죠. 그렇죠. 되게 빨리 정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수로 근데 갔지만 그게 그 운이 맞아떨어지면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절대 이제 술을 안 먹고 바로바로 TV 등록을 하더라고요. 네, 진짜 가정적인 남자네요. 엄청.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력은 어느 정도 깔고 가겠죠 사실. 그런 이걸 것 아예 같아요. 안 보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지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1위가 막 재력 이런 게 있을까 봐 좀 걱정을 했어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왜냐면 결혼을 하는 거는 사랑은 우리 인생의 절반이잖아요. 반이 뭐 1이라고 하면 이런 거 같죠. 너무 결혼의 듀오처럼 금나 1급끼리 만나게 해주고 2급끼리 만나고 해주고 이건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제가 하나 알아봤던 것 중에 이제 듀오는 아니고 다른 결혼 업체 많잖아요. 결혼 업체 거기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가입비가 우선 30만 원이에요. 월이요? 아니요. 가입비. 일회. 가입비 1회가 30만 원인데 매칭. 만남 주선비 이제 매칭 페이가 만날 때마다 5만 원.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횟수는 무제한. 할 수 있고 성사비는 없대요. 내가 이 여자랑 사귄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뭐 회사에다 돈을 지급하고 그런 건 없고 억지 만남은 없대요. 본인이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만 이제 만나는데 대신에 그런 건 따진대요.
이 사람의 직군, 이 사람의 직군 그리고 그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이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니면은 무작정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나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근데 그 뭐 등급이 내가 더 자상해서 1등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재력과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입하려면 그거 적어야 돼요. 내 학교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졸업하고 군필하고 나서 뭐 어디 기업을 얼만큼 다녔고 자기 이력서를 여기다 다 적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서영고 어디까지 1급이고 맞아, 뭐 맞아. 서성한 중경외 씨 뭐 건동호까지 2등 뭐 와. 이런 게 있어요 또. 나는 이게- 이 매체를 통해서 이 기업체를 통해서 가려면은 저는 못 가겠어요. 저는 회원 그게 자격 이게 돈만 가입 많다고 자격도 안 될 것 돈만 같아요. 많다고 1등급이 되는 그런 게 것도 아니에요. 안 배용준이 돼요. 3등급이었거든요. 오. 걔는 거의 1,000억 정도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뭐예요? 왜냐면 연예인이니까 판검사 의사의 그 직군에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연예인은 대학교를 갔다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못 들어갔으니까 그치. 이게 예대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리 돈은 근데 엄청 많으니까 3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북한에서 얘기하는 출신 성분이랑 그렇게 비슷한 크게 거예요. 다르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승전 동결 났습니다. 와. 멤버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되게 완전 디테일해졌네. 뭔가 마음에 되게 편해요. 항상 뭐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그러니까. 진보가 어떻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새해 첫 방송을 되게 가볍게 훈훈하게. 했어요. 네, 네. 그 경인 이게 추상까지 이어지기를. 진짜 비슷하네요. 아, 좋죠. 근데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아까 그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남자들은 그냥 예쁘고 애교 있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어릴 때. 알았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저도 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충분히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생활력에 제가- 있어서는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해주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조건이 많잖아요. 오빠예요? 근데 또 네, 오빠예요. 몰라 연애할 때는 또 사람 달라지더라고. 근데 제가 좀 그 결혼하고 뭔가 또 달라졌죠? 여기에 나왔던 나는 그 그렇고. 여성상과는 진짜 거리가 멀어요. 근데 전 또 드는 생각이 그런 약간 그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주는 건 하나의 미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7년 동안 속이진 못해요. 결혼을 그치. 7년 네, 동안 못 7년 동안은 못 속이긴 특히 하는데 우리나라 남자는 7년이나 못해요. 7개월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저도 철면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결혼해서까지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무서운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걸 뭐 아니 마음 근데 저는 먹었다는 거? 남자친구 어머니도 만났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을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즐길 수 있을 만큼 다 즐겨라.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미래의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며느리감에게 해주는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닌가? 저도 모르겠어요. 헤어져도 난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에 들면 건지는 빨리 결혼하고 할 텐데.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도 좀 우아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지? 내가 눈치 마음에 없는 안 것 드시는데.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헤어지라고 하는 그럴 건데. 수도 있는데, 농담이고.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남자분이랑 몇 살 차이가 나요? 6살 차이. 그럼 좀 결혼을 생각할 나이야. 남자분이 그러면 이제 남자 31살이 됐네요. 네. 그래도 남자 31살이니까. 어리긴 한데 결혼 생각할 나이는 되지 않나요? 그 이제 남자친구 모르지, 또 카톡을 뭐야? 이렇게 슬슬 이렇게 가끔씩 만나면 두져보거든요. 근데 두져봤는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상대방의 카톡을 뒤진다거나 전화기 막 지문을 근데 막 한다거나 하지 마세요. 저희는 좀 임의를 두져요. 저희는 서로 임의를 두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까지 뭐 이러고 있어. 저희가 그 막 자주 만나고 그러진 못해요. 남자친구도 같이 직해서 바쁘고 저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 외에 또 외부 활동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한동안 못 보다 한 2주에 한 번씩 보면은 그냥 임의로 그냥 조용해서 보면 서로 상대방 거 지고 이게 다 드셔보면 내 핸드폰 보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 핸드폰 보느라고 대화가 근데 없대. 진짜 아까 전에 그 계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서로 이렇게 두져보고 바람피면 있어요. 50만 원 막 이렇게? 나중에 저기 뭐 계좌 추적하면 근데 이제 어머니랑 주고 받은 대화를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해외에 계시는데 미국에 계시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명절 이런 뭔가 기념일 때마다 계속 떨어지셔서 내가 효도를 못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렇게 문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들 효도는 장가 가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그 장가 두 개에 꽂혀가지고 이 두 사람들은 이미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31살이면 생각은 하죠. 그쵸. 네. 또 오래 사귄 여자친구 있다면.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라면.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 나도 이제 슬슬 임박해 오고
보고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한 2년이나 3년 그 사이에 하지 않을까라는 초대할 거죠, 우리 다.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지금 미리 뿌려두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거. 저희 여자들끼리 모이면 야 남자들 별거 안 봐. 그냥 예쁘면 되고 몸매 예쁘면 되고 쭉쭉 빵빵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형 많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성형은 본인 만족도 있대요. 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 만족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형. 근데 다 보니까 되게 뭔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려면은 내가 원하는 그 직업군에 있는 남성과 내가 지식적인 그 지적인 면도 통해야 되고 대화 수준이나 가치관도 맞춰가야 되고 참 결혼이라는 게 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쉽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근데 왜냐면 결국엔 이제 70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이게 또 신결정 안에 왜냐면 70년 함께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이렇게 이거는 거의 이제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잠깐 얘기하자면 요새 우리나라 이제 졸혼 사회가 좀 유행한데요. 졸혼. 네, 그래서 결혼도 졸업을 한다고 해서 50대 이상의 부부들이 이혼율이 엄청 높아진대요. 네, 그래서 이제 형 말씀하시는 것처럼 70대, 80세까지 같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정말 안 맞는다,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자녀까지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케이스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회 뭐 상향인 것 같아요. 그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끝까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거를 끝까지란 말을 이렇게 악센트 넣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택시를 탔었는데 기사님이 이제 정년 은퇴를 하시고 택시 기사를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랑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택시 기사님이랑도 되게 많이 친하게 얘기를 하는데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한 2년을 집에서 쉬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직장을 다닐 때는 냉장고가 지저분한 걸 몰랐었는데 은퇴를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냉장고가 지저분해서 이제 부인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인이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더니 우리 당분간 좀 별거 하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혼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직업을 찾다 보니까 택시 기사 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 하던 거에서 그래 사람이. 안 하던 30년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와이프도 열받지. 저희가 100세 시대인데 그럼.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50대 이제 60 채 안 되셨는데 빨리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남북한이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것 같아요. 전 없다고 어땠어요? 생각을 비슷한 해요.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비슷한 확실히 것 느낀 같아요. 게 신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지 얘기하면서. 모르게 사람의 급을 나누고 좀 신분 성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을 본다거나 그 사람 뭐 대화 상대를 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또 남북한이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남북한 결혼 차이는 크게 차이 없는 걸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알맹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이제 남북한이 멀게 느껴졌다가 다시 가깝게 느껴지고 이성 문제에서 맞아요. 여전히 아직 우리가 사람 사는 다 한국이구나. 똑같구나. 약간 이런 네. 먹고 사는 데서 사람 얘기할 때는 좀 남북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거 이제 같아요. 체제적인 것들 얘기할 때 너무 막 괴리가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맞아요. 이제 유부남 한 분 오시니까 이 퀄리티가 이렇게 방송의 퀄리티가 정말 화기애애지면서도 높아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예. 이게 준비성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따라 배워야 될 것 앞으로의 같아요. 우리 롤모델이 네. 얼마나 앞으로 잘하라고 부담 주는지 진짜. 네, 저희가 지금까지 남북한, 이성간, 결혼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비교적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즐거우면 즐겁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해서 새해니까 다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는 어떤 건지 결혼과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 되새겨보시고 또 이제 새해에는 이제 좋은 짝을 만나셔서 결혼도 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감사합니다. 고정이에요. 오늘 게스트 아닙니다. 네. 다음 주에도 나올 거예요. 네. 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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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